오늘은 1954년생 최재천 작가의 수필집 최재천의 희망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암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제는 창의성을 북돋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구 감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히 생태학자로서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연과 동물에게 조금은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자의 말 중에서 인상 깊은 구절들을 발췌하여 소개하되 내 생각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늘 스스로를 여수 섬마을 촌놈이라고 부르듯 저자 역시 자신을 끊임없이 자연을 찾아다니던 강릉 산골짜기 촌놈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문득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친근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외워 답안지에 개원해는 반복 훈련보다 스스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수려한 글로 써내어 정의롭고 양심적인 삶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교육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공부를 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에게 배우며 통섭을 이뤄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정답을 찾아내지만 지성인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지요. 전 세계를 상대로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직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예전에는 20대 때 배웠던 걸 적당히 우려먹으며 평생 직장에서 버티다가 환갑 근처에 퇴임하고 20대 초반에 배운 걸 80세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워낙 빠른 속도로 학문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서 빨리 써먹고 또 배워서 또 써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우리 학교는 가면 갈수록 창의성이 없어지는 기관이 되어버릴까요? 서울대생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4.3 만점에 4.0 이상의 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의 비결을 물었더니 학생들은 한결같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토시까지 그대로 답으로 내놓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인가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자신을 성실한 인재라고 말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교육으로 똑같은 사람을 양산하는 방식을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엉터리 기질이 있어서 풀어주면 오히려 더 잘합니다. 한국인들은 매뉴얼을 안 읽는 국민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전제품 하나 조립할 때도 깨알같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서 하는데 우리는 일단 플러그에 꽂아보고 퍽 하고 터지면 그제야 매뉴얼을 찾아요. 그런데 이런 임기응변식의 엉터리 기질이 창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수명이 줄어든다. 이 연구에서 더욱 치명적인 부분은 앉아있어서 줄어든 수명은 운동을 해도 복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70권이 넘는 책을 낸 것을 보고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시간이 나느냐고 물어요. 저는 해가 떨어지면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낮에 잡고 반드시 저녁 6시에는 귀가합니다. 밤에 잡힌 회의에는 거의 가지 않아요.
술자리는 그 자체만으로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다음날 업무에도 지장을 줍니다. 사실 저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1초도 남을 위해 살지 않아요. 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다. 개인적 창의성은 그렇게 주로 홀로 있으면서 몰입할 때 나타납니다. 자발적인 자기시간 확보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담보합니다. 대부분의 작가가 글 쓰는 작업 자체를 엄청난 고행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글 쓰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게 제 밥벌이는 아니거든요. 과학자로 밥은 먹고 살고 있고 글은 제가 좋아서 쓰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 제 아내한테 가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네, 모릅니다. 우리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디스커션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디스커션, 토론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떠들게 하는 것보다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하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모두가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버드를 떠난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다른 대학에 가서 토론 수업을 해보니까 정반대더군요. 말을 안 하는 바람에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이끄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강사료는 몽땅 도서관이나 과학반에 기부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입도 없지만 보람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참 원숭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원숭이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웬 털없는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자기들의 담 안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민벌레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세계 1인자가 되더라고요. 세계 1인자 되는 거 아주 쉽지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어느 날 한 번에 기가 막힌 걸로 대박 터뜨리려 하지 말고 피카소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걸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길을 쓸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내가 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도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중에 뭔가가 제법 훌륭한 결과를 낼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평생 동물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게 힘들지 번식하게 하는 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동물은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번식을 시작합니다. 출생률 올린답시고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해 주겠다고 막 쑤셔대는 게 답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의 삶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생존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번식을 해야 합니다. 잘 살아남긴 했는데 번식을 안 했다? 그럼 말짱 꽝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번식을 해서 후대에 유전자를 남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동물은 절대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랬다간 새끼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출산을 젊은 세대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화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입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다.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5천만이 살기에는 한반도가 너무 비좁아요.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은 짝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없어지면 지구는 좋아할 거예요.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면 매우 빠른 속도로 문명의 흔적이 붕괴할 것이고 자연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니 세계 곳곳에서 야생 동물들이 인간들이 사는 거리로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난 1만 년간 지구를 점령해 가는 동안 동물들은 인간을 끊임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물들과 앞으로 어떻게 함께 손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인간은 비둘기를 위해 리조트를 만듭니다. 여기 페르시아에서는 매년 수백 개의 호텔을 만든다고 합니다. VIP 고객은 바로 비둘기죠. 뭐지? 이 건축물은 외부엔 석회를 발라 풍화를 막고 항아리 사이 틈은 에어컨 기능을 합니다. 시원한 온도까지 유지해주는 그야말로 최고급 리조트인 셈이지요. 비둘기가 할 일은 똥만 싸면 됩니다. 왜냐면 값비싼 비료이거든요. 비둘기의 낙원이자 인간의 비료 공장. 어쩌면 진짜 공생이란 이런 거래 아닐까요? 비둘기야, 많이 쌓아주렴. 우리 함께 간다네. 푸른 초원 가슴에 안고 서로 손을 잡고서 시원스런 노래하며 나는 너를 위하여 가슴을 불태우고 너는 나를 위하여 꿈을 가득 채워라. 젊은 날의 꿈을 우리 함께 간다네. 그리움을 풀어버리고 둥글둥글 손을 잡고서 발맞추어 춤을 추며